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착한 사람은 좋은 친구로만 남고 연애는 묘하게 꼭 위험한 사람과 된다. 참 아이러니한 난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외모나 일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난제를 4가지 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진화심리학, 심리 메커니즘, 문화적 서사, 그리고 자기분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이 끌리는 건 나쁨이 아니라 기준과 주관입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말과 선택으로 책임지는 혹은 그럴 것으로 보이는 힘이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필요하신 분들께 선물이 될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여성의 배우자 선택에서 자원과 보호 능력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임신과 양육 비용은 컸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힘의 신호에 민감해졌죠. 여기서 위험하고 지배적인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적응력이 높고 밀어붙일 힘이 있다는 표식으로 읽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지위에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무난하고 예측 가능한 태도보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넓히는 남자에게 유전적 강점이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붙습니다. 이 지점에서 설명되는 개념이 바로 이중짝짓기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강한 형질에 끌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원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제멋대로 구는 모습이 사실은 주도적인 기준과 주관으로 잘못 해석돼서 작동하는 이끌림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운명 법칙이 아니죠. 다만 무의식적인 코드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자면 제가 말하는 나쁨이나 위험은 무례나 폭력의 정당화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주도성과 결단성을 힘으로 오독하기 쉬운 맥락을 짚는 겁니다. 이번엔 심리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도파민입니다. 뇌는 불확실성과 간헐적 보상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했다가 내일은 얼음처럼 식는 사람. 이 변동 보상은 롤러코스터 같은 스릴을 주고 그 스릴이 중독성을 띱니다. 애착 이론도 이와 겹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회피형이나 자기애적 파트너의 양가 신호에 더 취약합니다. 가끔 따뜻하고 가끔 멀어지는 그 리듬. 뇌는 이번엔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학습을 하고 더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 판타지가 올라탑니다. 나만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이 자기 효능감과 결합하면 떠나야 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정리하면 표면은 사랑 같지만 심층에는 보상 회로와 애착 불안 그리고 구원 판타지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남자가 특별한 여자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다. 이 반복 노출은 기대에 서사를 심습니다. 위태로운 이 남자 언젠가 내 앞에서만은 달라질 거야. 정신분석에서는 금지의 매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측 가능한 평온함은 때론 심심하고 금지되고 위험해 보이는 대상은 하지 말라는 신호 때문에 더 끌립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문장 하나, 매혹은 근거가 아니라 감정의 가속도라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면 합리적인 판단이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흐름은 대체로 3단계로 흘러갑니다. 초반에는 스릴과 자극, 그리고 강렬한 몰입이 찾아옵니다. 중반으로 가면 변동 보상이 낳는 불안, 서운함, 상처가 찾아오죠. 장기적으로는 다수가 결국 안정과 신뢰로 회귀합니다. 다만 불안형 애착이 강하면 이 위험과 보상 루프에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벗어나는 열쇠가 자기분화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분화는 무엇일까요? 자기분화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치료를 연구한 머레이 보에는 자기분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가치와 원칙을 보존하며 행동하는 능력. 쉽게 풀어 말하면 감정은 느끼되 선택은 기준으로 하는 힘입니다. 분화가 약한, 소위 착한 사람은 끝없이 맞추다가 매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분화가 강한 사람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를 책임있게 표현합니다. 이 단호함이 종종 위험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실은 주관의 밀도가 주는 긴장감과 신뢰감입니다. 많은 여성은 나쁨이 아니라 분화된 주관에 끌립니다. 앞서 말했듯 말 그대로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한테 끌리게 되는 것은 제멋대로 구는 모습을 분화된 기준과 주관으로 오독하여 발생하는 끌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이건 힘을 잃습니다. 그럼 착한 남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쁜 척 연기하는 것? 절대 금물입니다. 티가 다 나거든요. 되려 신뢰만 잃죠. 대신 이 3가지만 내려놔세요. 첫째, 흔들리지 않는 자기확신입니다. 내 핵심 가치, 이를테면 존중이나 성장, 자율 같은 것들을 글로 적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약속, 시간, 지불, 말의 무게, 사소해 보여도 누적이 신뢰를 만듭니다. 둘째,
안정 속 변주입니다. 연락이나 약속은 예측 가능한 안정으로, 대화와 만남, 취미는 주기적 새로움으로, 안정을 80으로 깔고 20의 변주로 권태를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은 늘 우리의 시간, 대신 매달 첫째 주는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주제로 만나자, 이런 식인 거죠. 셋째, 경계 설정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말해야 합니다. 정중하지만 명료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기 표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전 거절 대사 5가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드리는 이 예시는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1번, 나를 주어로 말하기.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입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2번, 감정과 요구를 함께 말하기. 감정만 말하면 요구가 흐려지고 요구만 말하면 차갑게 들립니다. 3번, 선택지를 닫지 않고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단절이 아니라 조율로 이어지거든요. 이 기준을 토대로 예시를 5개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속이 자꾸 당일에 바뀌면 난 신뢰가 흔들려. 다음부터는 하루 전에만 얘기해줘. 밤늦게 연락이 계속 오면 내 생활 리듬이 깨져. 11시 이후에는 다음날 이야기로 미루자. 감정을 몰아서 말하면 난 듣기가 힘들어. 사실 중심으로 차분히 얘기해줘. 지금은 내가 정리가 안 돼서 답하기가 좀 어려워. 생각 좀 가다듬고 내일까지 말해줄게. 그 방법은 나한테 불편해. 이번엔 내가 제안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과 경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쪽에서도 거절당했다라기보다는 상대가 자기 기준을 분명히 말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분할은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반복 루틴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분할 훈련 루틴 양식과 훈련 가이드를 일간, 주간, 월간별로 정리해서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루에 20분에서 2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표준이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5분, 10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구조화하는 흐름을 익히는 겁니다. 짧게 시작해도 루틴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20분까지 확장될 겁니다. 먼저 전반부입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을 단어 하나로 붙이세요. 예를 들면 분노, 질투, 불안, 수치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만 짧게 3줄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핵심 가치, 예를 들어 존중, 자율, 안정 같은 가치 중에서 무엇이 침해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경계 문장을 하나 쓰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실행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 약속은 내가 주도적으로 잡아본다 같은 겁니다. 다음으로 3분 호흡, 3분 감정 일기를 루틴처럼 마무리해보세요.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면 신경계가 안정감을 학습합니다. 주간에는 10분만 투자해서 이번 주 내가 허용한 것과 거절한 것을 체크해보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먼저 경계를 말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만약 예스가 70% 미만이라면 다음 달에는 거절 문장을 2개 더 미리 준비하는 거죠. 혹시 지금 설명이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간, 주간, 월간 루틴 양식과 훈련 가이드를 받아보시면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해도 됩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이 준 선악의 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가치 체계를 창안하는 인간을 말하죠. 잠깐 생각해보면 소위 나쁜 남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 분화가 높은 익숙한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뜻 보면 제멋대로죠. 자기 고집이 세고 규칙을 잘 따르지도 않고 때로는 오만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잘못을 했을 땐 인정을 하고 자신이 만든 기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고민하고 감당하려 합니다. 겉으론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토니 스타크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매혹을 느끼는 지점도 무책임한 일탈이 아니라 책임있는 분화에서 비롯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할 3단어, 명료, 일관, 책임, 이 3가지가 성숙한 자기 분화를 규정합니다. 여성은 본능과 문화가 겹치며 위험한 남자에게 단기적으로 매혹될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면 장기 선택은 신뢰와 일관성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다를까요? 아니요,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금기의 대상, 강한 성적 매력, 판무파탈 환상은 단기적인 매혹으로 작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단기에는 판무파탈, 장기에는 신뢰로 정리됩니다. 남녀를 떠나 제멋대로 구는 모습을 단단한 기준과 주관으로 오인 해석해 강한 끌림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결론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착함과 나쁨이 아니라 분화, 경계, 일관성입니다. 비율을 한번 제안해드리자면 안정 50, 자기주관 30, 변주 20.
관계를 이렇게 설계해보세요. 착하지만 약하지 않고 단호하지만 거칠지 않은 매력. 이게 눈에 띄고 오래갑니다. 본능은 이해하되 선택은 설계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정 루틴 훈련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준비해놓은 자기분화 훈련 루틴 양식과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정연구소 빈랩이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